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장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긴 하락장 다음에는 긴 상승장이 옵니다. 그런데 성장주를 잘못 알고 있으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본전이 되고 수익을 내는데 내 주식은 하락한 그대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거는 다 같이 떨어질 때 내 주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은 돈 벌 때 나 혼자 못 버는 게 가장 괴롭습니다. 지금 잘 견뎠던 게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닷컴 버블 시절 이야기를 할게요. 1999년 사람들은요,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오작동이 돼서 핵미사일이 발사되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99년 이렇게 표시됐는데 다음 해가 2000년이니까 00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컴퓨터가 99년 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가벼운 조크가 있어?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전 세계가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후반에 연준과 중앙은행들은 혹시 모를 뱅크런 예방과 그 당시 때 신흥국 위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동성을 더 많이 찍어냈었습니다. 이게 닷컴 버블을 만들어냈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은요, 정말 세상을 당장 바꿀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때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검색을 해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이다 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상장만 했다 하면은 주가는 뭐 그냥 상한가를 연일 칩니다. 수십 배씩 오르는 거는 흔했고요. 수백 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의 기술주는 인터넷이 핵심이었고 지금의 기술주는 플랫폼이 핵심이었죠. 이 인터넷 기업들은 매출이 없어도 주가는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작년이랑 정말 많이 비슷했던 것 같긴 해요. 그 유명한 새로운 기술은요, 368배가 오릅니다. 20년 전에 시가총액 2조 5천억이면요, 금호그룹, 롯데그룹, 동아그룹, 코오롱그룹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였습니다. 현대차보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 때 통신주들도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했는데 KT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은 10조가 안 되거든요. 9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당시에는 45조나 됐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기업도 꿈과 기술만 보여주면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 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IT 버블, 닷컴 버블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 주가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같은 경우는요,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IT 버블 시절로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그것도 카카오의 대박 덕분이었지 카카오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복구가 안 됐을 거예요. SK텔레콤 주가를 보도록 할까요? SK텔레콤 주가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시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IT 버블이 끝나고 증시는 정말 초토화됐어요. 수많은 IT 기업들이 망했고 대기업들조차도 주가가 절반 이상 하락하면서 꽤나 휘청됐었죠. 주식에 투자한 수많은 아버지들이 그때 복도로 많이 쫓겨났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어서 주식에 손을 댔는데 결국 모은 돈만 까먹게 됐던 거죠. 투자 대상만 다를 뿐이지 분위기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아버지들을 보면서 자랐던 아들들이 또 주식을 해서 지금 또 복도에 쫓겨나고 있죠. 그럼 다음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투자자들은 돈 잘 버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꿈만 믿고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은 고평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시대가 온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는요, 이런 구분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업, 플랫폼 기업, 메타버스, 이런 기술주들만 성장주일까요? 기술주를 성장주라고 하는데 오해예요. 기술주도 성장주 안에 포함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인 거지, 미래 기술을 가진 기업만 성장하는 거고 기존 사업들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이분법 사고에 갇힌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성장주는요,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가치주는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상반되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성장형 가치주 투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직 주가가 저렴한 기업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통 실적이 빠르게 성장하면요, 주가도 높게 형성이 되는데 방금 전에 뭐가 있었어요? 큰 하락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주식을 사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상승하는 기업들은 존재하겠죠. 이 기업들은 PER이 빠르게 하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PER 7배 정도에 거래된다라고 하면은 안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처럼 매출과 이익이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음료 회사다, 그럼 PER이 7배여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줄 것 같은 미래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닷컴 버블 이후로 가장 오랜 시간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 삼성전자였고요. 2위였던 기업이 하이닉스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닷컴 버블 당시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죠. 그리고 이후 7년 뒤에 주가가 5배가 올랐습니다. 닷컴 꼭지점에 물렸던 사람도 7년 뒤에는 2배의 수익을 안겨줬다. 그래서 우량주에서 하면은 물려도 결국은 다시 복구가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하이닉스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때 95% 이상 하락했어요. 휴지 조각으로 갑니다. 70만원 넘었던 주가는요, 2002년까지 주가가 계속 흘러요. 2,500원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10만원을 넘었지만 버블 당시에 7분의 1 가격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형 우량주도 이 정도였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회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버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체 매매가 필요한 순간에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요, IT 버블로 인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IT랑 연관이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죽으면 다 같이 하락하는 게 공포장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2년 만에 주가가 13배가 오릅니다. 7년 만에는 25배가 오르죠. 당시 음료 사업은요, 해외로 수출도 안 했었고 내수만 하다 보니까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매출과 이익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품 가격 올리고 신제품 만들고 생수, 소주, 맥주같이 음료의 범위를 넓혀나갑니다. 그러면 사양산업 안에서도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골판지 산업 같은 경우도 유명한 사양산업이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삼보판지라는 회사도 IT 버블로 인해서 주가가 2년 동안 6분의 1 토막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5년 뒤에 다시 7배가 올랐으니까 본전을 찾게 해줬죠. 이후에 주가는 더 올랐어요. 7년 뒤에는 2배가 더 오릅니다. 2004년 저점 대비 10년 뒤에는 15배가 올랐던 거죠. 사양산업에서 가장 꽂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완전히 버려진 기업들이었는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공급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타이어 회사가 체질 개선을 했어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타이어 회사가 앞으로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전기차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전기차 타이어를 팔면 되니까요. 사양산업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넥센 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00년 IT 버블로 주가가 6분의 1 토막이 나서 275원까지 내려옵니다. 이후 7년 뒤에 10배가 올랐어요. 3년이 더 지난 2011년에는 82배가 오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세방전지가 있는데 2005년까지 주가가 오르지 못하다가 2013년까지 쉬지 않고 주가가 올랐어요. 8년 만에 42배가 오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자해서 업종을 결정짓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 기술이 있는 회사들만 큰 돈을 벌어준다더라. 이거는 돈을 잃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그 안에서만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사양산업 안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무너지지만 그 안에서도 빠른 매출, 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다. 그러면 남들은 여기를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내가 저렴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이런 사양산업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나는 멋진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서 폼나게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그냥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왜 멋진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서 많이 벌겠다라고 스스로의 범위를 좁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종 가리지 말고요. 멋진 기술인지 가리지 말고요.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가도 저렴한 성장형 가치주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10루타가 아니라 80루타의 기적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 하락장 힘들지만요. 같이 견뎌냅시다. 지금부터 분주히 찾아두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위기 때 부자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오를 주식들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